이게 너무 이 회칼 테러가 너무 심각한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 기 잡혀있던 수석 비서관들의 오만찬들이 있잖아요. 이게 싹 다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왜 취소를 했냐 그랬더니 어떤 비서관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무서워서 기자들 만나 밥 먹겠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하면 어떻게 기자를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은 회칼 테러라는 발언을 해서 황상무 수석이 문제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무서워서 자유롭게 말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오만찬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대통령실 이진이라는 거예요. 반장은 아니고 이진인데 대개 10년 차 이상 되는 기자들인데 뭐 황상무 수석의 말이 옳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밑보이면 계속 취재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얘기를 잘 못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예전 같으면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싸웠을 텐데 기자들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황상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KBS 앵커 출신인데 과거 발언을 좀 재조명해 보면 JTBC하고 기자협회를 좌편향이다 이렇게 2022년 2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은 내가 결렬시키고 나왔다. 주최 측인 기자협회가 심하게 좌편향돼 있고 방송사는 종편 중 역시 가장 좌편향된 JTBC였기 때문이다. JTBC가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기자협회를 좌편향, 전체 기자가 다 참여하고 있는 기자협회를 좌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거기 TV조선도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선 때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로 그 용산이 지금 그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과 멀리 지내고 다시 신냉전의 질서에 기수가 된다. 이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참모를 뽑을 때도 거의 일베화된 느낌의 극우 유튜브 방송 관계자가 그 용산 비서관으로 간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모들이 다 비슷한 인식을 갖는 거구나. 결국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모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 개인이 방송인이나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분을 뭐 경질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지킬 것으로 봅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그 맥락으로. 이제 이럴 때 보통은 그 사실 민주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지도부가 판단하기에 가장 개혁적인 공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그 울산의 한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변호사인데 형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애가 타기 때문에 보통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황상무 수석을 물러나게 하죠. 보통은. 그게 선거에 유리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만두는 느낌이라서 저는 지킬 것으로 봅니다. 황상무 수석을 용산이 황상무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총선 승리는 역사적 책무다. 종북 세력이 들어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바로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발대식 공천자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적 발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절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두 문제, 이종섭 장관 문제 그리고 또 황상무 이 두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다급하다는 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다급할 때
이념 논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 운운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대통령의 인식이 그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인식을 같이 하는 건데 이건 숨기고 싶죠. 내가 네. 이념적인 인간이다. 네. 이런 거 숨기고 싶잖아요. 중도인 척하면서 뭐 하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해서 한동훈 선거로 치르려고 네. 그 무리해서 몇 번 대표를 갈아치워서 결국 한동훈 체제로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인식도 같아. 이거를 드러내는 거라 네.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랬습니다. 예, 지난 총선 치를 때 결국은 이념 논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회귀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끝장이다. 예, 그런 끝난다. 인식, 끝난다, 예, 끝장이다 이런 인식, 예. 그 인식은 참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또 그 3년을 더 지속하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 간의 괴리가 너무 크네요. 네.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두 가지 이슈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폭망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후보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네. 그 두 가지를 정리한다 그래서 선거가 그러면 잘 될 거냐? 예. 그런 인식은 아닐 겁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거니까 덮친 것부터 좀 빼달라 이런 거일 것입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있잖아요. 여기 어제 발표한 명단을 보니까 비례 후보 중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4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안정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약진하는지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 비례정당이 그 숫자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김장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원 후보가 이진숙 씨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송 장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비례 후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게 과거에 방송 장악을 했다는 이유로 이게 후배들로부터 지탄받고 방송 장악의 상징처럼 된 사람을 국회로 들여보내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과 국회가 발맞추어 방송 장악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신형입니다. 확신형이다. 네. 예. 언론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김장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참혹했던 언론장악 선봉에 섰던 언론 부역자 명단 첫 줄에 등장하는 자 아니냐, 부당노동 행위, 언론 탄압을 자행했던 자 아니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이분은 부당노동 행위로는 법적 판단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을 공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어떤 정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또 지난 과정에서 문제적 인물로 이제 그 사회적인 평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세운다. 저는 이 그 극우적 보수 일부 혹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정청래 최고가 운동권이라 운동권을 척결해서 이기기 위하여 좋은 후보를 낸다. 이래서 낸 게 함은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동권 대 운동권 대결인가. 운동권 대결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짝퉁 진짜 운동권으로서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과 어느 순간 변절해서 국민의힘에 간 사람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 그러니까 함은경 씨가 그럼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장겸 후보처럼 방송 장악의 선봉, 그냥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이 방송 장악의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그것도 당선권 안에 배치한다는 것.
이거는 뻔한 거죠. 방송 장악이 뭐가 나쁘냐. 우리가 하는 방송 장악이 이런 인식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실 김장겸 전 사장이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김태우 시즌 2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기고 싶고 그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이미 사회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다시 또 불러다가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하고 공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후보와 관계없이. 이런 측면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